한국? 그런 데서 뭘 배운다는 거야? 세계 최정예 미국 특수부대 출신 장교가 한국 발령 소식에 주먹을 꽉 쥐며 외쳤습니다.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미군의 그늘 속에 있는 하급 부대일 뿐이라고. 그러나 한국 땅을 밟은 첫날, 그의 인생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공항에서부터 기술력의 충격, 훈련장에서 군사력의 굴욕, 구조작전에서는 인간미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르치러 온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배우러 왔습니다. 그를 이렇게 만든 나라, 바로 대한민국. 도대체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굴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육군 특수부대 제75레인저 연대 출신 대위 브라이언 코너스라는 이름으로 15년간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한국 파견이라고요? 진짜로요? 인사명령서를 받아든 순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3번, 이라크에서 이번 실전을 치른 제가 왜 한국 같은 평화로운 나라로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한미 합동훈련 교관이라니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제게는 좌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점심시간에 만난 잭슨 중령이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죠. 코너스, 한국 가서 뭘 하려고? 거기 군대라고 해봐야 미군이 다 보호해주는 나라 아니야? 맞아요. 북한 때문에 겁먹고 있는 애들한테 뭘 배우겠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군이라는 게 결국 미군의 우산 아래서 안전하게 지내는 군대일 뿐이라고요. 실전 경험도 별로 없고 장비도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해 쓰는 수준이겠거니 했죠. 제가 그들에게 가르쳐 줄 건 많아도 배울 건 별로 없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2024년 3월 15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게 달랐습니다. 일단 공항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저는 세계 각국의 공항을 다 가봤다고 자부했는데 인천공항의 규모와 시설은 정말 상상을 뛰어넘었거든요. 입국 심사대에서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여권을 스캔하는 순간 모니터에 제 얼굴이 떴어요. 안면 인식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기술이 공항에?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 로봇이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단순한 청소 로봇이 아니라 사람들의 동선을 피하면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AI 로봇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지나갈 때 살짝 비켜주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화장실에서 받았습니다. 변기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고 물 온도까지 조절되는 비데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변기에서 일어나면 자동으로 물이 내려가더라고요. 미국 어떤 고급 호텔에서도 보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공항 화장실이라고? 제가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한국 시민이 영어로 말했어요. 처음 오셨나요? 여기는 그냥 평범한 시설입니다. 평범하다고요? 이런 게 평범하다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수준인 건가요? 저는 그 순간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면서 보인 시민들의 질서 의식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줄을 서고 휴대폰으로 통화할 때도 목소리를 낮추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자체도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어요. 아스팔트가 매끄럽고 표지판도 깔끔하고 무엇보다 모든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급차선 끼어들기나 난폭 운전을 하는 차는 단 한 대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발전했을 뿐이지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싹트고 있었어요. 이런 나라의 군대가 정말 제가 생각하는 수준일까 하는 의문이요. 다음 날 아침, 한국군 관계자를 만난 순간 제 편견은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김준호 중령이라고 소개한 그 장교는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 완전히 달랐어요. 반갑습니다. 코너스 대위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완벽한 발음의 영어였습니다. 그냥 영어를 할 줄 안다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어요. 게다가 악수하는 자세나 눈빛에서 느껴지는 자신감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처음이시죠?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의 배려심 깊은 태도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건 어색한 영어로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김중령은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어요. 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스카이라인, 깔끔하게 정리된 도로, 그리고 곳곳에서 보이는 첨단 기술들이 제가 상상했던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저기 보이는 건물이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높이가 555m예요. 555m라고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도 높은 초고층 건물이 서울 한복판에 서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 주변으로도 수십 개의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로 발전한 줄 몰랐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하자 김중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오늘은 그냥 숙소에서 쉬시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숙소로 배정받은 곳은 강남의 한 호텔이었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충격이었어요. 로비부터 엘리베이터까지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었거든요. 방 키도 카드가 아니라 지문 인식이었고 방 안의 조명이나 에어컨도 음성으로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호텔 근처를 산책하면서 저는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했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여성들이 혼자서 안전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봤거든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풍경이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서 물을 사려는데 계산대에 사람이 없었어요. 대신 무인 계산대가 있었는데 바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심지어 현금이 없어도 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었어요. 이런 게 일상이라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을 타봤는데 이것도 놀라웠습니다. 배차 간격이 2, 3분이었고 지하철 안은 조용하고 깨끗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는데 통화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공공예절을 자연스럽게 지키고 있었던 거죠. 지하철역에서 호텔까지 가는 길에 만난 한 한국인 대학생이 제가 길을 헤매는 걸 보고 직접 도와줬어요.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서 호텔까지 데려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상상하기 힘든 친절함이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말이에요. 단순히 미군의 보호를 받는 약한 나라가 아니라 이미 선진국 수준, 아니 어떤 면에서는 미국보다도 앞선 나라였던 거죠. 내일 한국군을 만나면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충격은 이제 시작도 안 했다는 걸 말이에요. 셋째 날, 드디어 한국군 특수전 사령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김중령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경기도에 위치한 최첨단 군사시설이었어요. 입구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보안 검색대에서부터 홍채 인식과 지문 인식을 동시에 하더라고요. 이런 보안 시스템을 군대에서?
제가 놀라자 김중령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기본입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첫 번째로 안내받은 곳은 무기 전시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본 것들은 제가 상상했던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한국산 K2 소총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모든 게 한국에서 독자 개발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한국에서 만들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입니다. 박성훈 대령이라고 소개받은 특수전 교관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무기 수출국이라니요? 제가 알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현무미사일 시연을 본 순간이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서 보여준 현무-5 미사일의 성능 데이터는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사거리가 8,000km에 달하고 정확도는 CEP 5m 이내라고 하더라고요. CEP 5m요? 정말입니까? 네, 실제 시험 발사에서 확인된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기술이 순수 한국 기술이라는 점이에요.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수준의 정확도를 가진 미사일을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생산 단가도 미국 미사일의 절반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은 미국 무기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의존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 나라에서 저희 무기를 사가고 있습니다. 폴란드, 호주, 말레이시아 등 많은 나라들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본 것은 가상현실 전투 시뮬레이션 시설이었습니다. 한국군 특수부대원들이 VR 헤드셋을 쓰고 실제와 똑같은 환경에서 훈련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총기의 반동까지 완벽하게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체험해 보시겠습니까? 박 대령의 제안에 저도 VR 장비를 착용해 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빠져들었어요. 아프가니스탄의 산악 지형이 눈앞에 펼쳐졌고 바람 소리와 총성까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적군의 위치를 파악하고 사격하는 모든 과정이 실제와 똑같았어요. 이런 시설로 훈련받은 한국군 특수부대원들의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글쎄요,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박 대령이 손짓하자 한 명의 한국군 특수부대원이 나타났습니다. 이정우 중사라고 소개받은 그는 키도 그리 크지 않고 평범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가 보여준 사격 실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100m 거리에서 권총으로 10발을 쐈는데 모두 10점 만점을 기록했어요. 심지어 움직이는 표적도 모두 명중시켰습니다. 제가 레인저 연대에서 본 최고 실력자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대단합니다. 이런 실력자들이 많나요? 저희 특수부대원들은 모두 이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건 기본 수준이에요. 기본 수준이라고요? 저는 점점 한국군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미군의 보호를 받는 약한 군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한 강군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러 온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배울 게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군의 기술력과 훈련 수준을 본 순간 제 오만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넷째 날부터 본격적인 한미 합동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미군 교관으로 참여했지만 막상 훈련장에 나가보니 제가 교관인지 훈련생인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첫 번째 훈련은 사격 훈련이었습니다. 미군 특수부대원 5명과 한국군 특수부대원 5명이 팀을 이뤄서 진행하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미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한국군 특수부대원들의 사격 실력이 미군을 압도했습니다. 특히 김태현 상사라는
한국군 저격수는 800m 거리에서 10발 중 9발을 10점에 명중시켰어요. 미군 최고 저격수인 마이클 스미스 상사도 7발밖에 명중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제가 놀라자 김중령이 설명해 줬어요. 저희는 VR 시뮬레이션과 실사격을 병행해서 훈련합니다. 하루에 가상으로 1000발 이상 쏘면서 실력을 쌓거든요. 하루에 1000발이라고요? 미군도 예산 문제로 실탄 훈련에 제약이 많은데 한국군은 VR 기술로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였습니다. 게다가 VR 훈련의 정확도가 실제와 거의 똑같다 보니 실력 향상 효과가 엄청났던 거예요. 두 번째 훈련은 시가전 훈련이었습니다. 가상의 도시에서 인질 구출 작전을 수행하는 내용이었어요. 미군과 한국군이 각각 팀을 이뤄서 경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군 팀의 작전 계획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드론을 이용한 정찰, AI 분석을 통한 최적 경로 선택, 그리고 팀원 간의 완벽한 협조가 하나로 어우러진 정교한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작전 계획을 현장에서 세운다고요? 네, 저희는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최적의 작전을 실시간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훈련이 시작되자 한국군 팀의 움직임은 정말 완벽했어요.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면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시간도 미군 팀보다 3분이나 빨랐고 인질 안전도 완벽하게 보장했어요. 미군 팀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특히 톰슨 중사는 아예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코너스 대위님. 저희가 너무 앞서간 것 같네요. 박 대령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지만 저는 오히려 감탄스러웠어요. 이런 수준의 훈련을 받은 한국군이라면 실전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 번째 훈련은 체력 훈련이었습니다. 40km 행군에 장애물 코스까지 포함된 강행군이었어요. 저는 미군 특수부대 출신으로서 체력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 특수부대원들의 체력은 정말 상상을 뛰어넘었어요. 40km를 완주하는 건 기본이고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는 지구력이 대단했습니다. 특히 이승호 중사는 전체 구간을 선두로 달렸는데 마지막에도 전혀 지친 기색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체력을 기를 수 있죠? 저희는 과학적인 훈련 방법을 사용합니다. 개인의 신체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거든요. 한국군은 체력 훈련에도 과학기술을 접목시키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무작정 뛰는 게 아니라 개인별 최적화된 훈련으로 효율을 극대화한 거였어요. 그날 저녁 미군 팀원들과 함께 회식을 했는데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모두들 한국군의 실력에 충격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코너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한국군보다 못한 것 같아. 스미스 상사의 말에 다른 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가르치러 온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배울 게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미군 특수부대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군에 대한 존경심도 생겼습니다. 이들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갖춘 군대였거든요. 챕터 5 폭풍 후 속실전 구조작전. 다섯째 날 새벽 갑작스럽게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산악 지역에서 진행 중이던 야간 훈련에서 미군 특수부대원 빌 존슨 하사가 추락 사고를 당한 거예요. 높이 30m 절벽에서 떨어져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즉시 구조작전을 시작합니다. 박 대령의 명령이 떨어지자 한국군 구조팀이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날씨였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바람도 세게 불고 있었거든요. 이런 날씨에 구조가 가능할까요? 제가 걱정하자 김중령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저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구조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켜보세요. 첫 번째로 투입된 건 드론이었습니다. 폭우와 강풍에도 불구하고 드론은 안정적으로 비행하면서 빌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했어요. 열화상 카메라로 생체 신호까지 확인했습니다. 체온 36.2도, 심박수 분당 110회. 의식은 없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드론이 전송한 실시간 데이터를 보면서 의료진이 즉시 상황을 판단했어요. 두 번째로 투입된 건 특수구조팀이었어요. 이들이 사용한 장비를 보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카본 파이버로 만든 초경량 로프, GPS 연동 하강 장비, 그리고 악천 후에도 견딜 수 있는 방수 의료 키트까지 모든 게 최첨단이었어요. 이런 장비들도 한국에서 만든 건가요? 네, 대부분 한국 기업에서 개발한 제품들입니다. 실제 군 작전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구조팀장인 정민수 중사의 움직임은 정말 전문적이었습니다. 30m 절벽을 마치 평지 걷듯이 내려가더니 빌의 상태를 신속하게 확인했어요. 동시에 의료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응급처치를 시행했습니다. 환자 의식 회복, 외상은 왼쪽 다리 골절 의심. 즉시 이송 준비하겠습니다. 정 중사의 보고를 들은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할 것인가가 문제였거든요. 한국군이 꺼내든 건 특수 들것이었습니다. 일반 들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방수는 기본이고 충격 흡수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환자의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치까지 부착되어 있었어요. 이런 들것은 처음 봅니다. 응급실과 동일한 수준의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이송 중에도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들것에 실린 빌을 끌어올리는 과정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동 윈치 시스템을 사용해서 부드럽고 안전하게 끌어올렸어요. 30m 높이를 불과 5분 만에 완주했습니다. 구조 헬기가 도착한 건 그로부터 10분 후였어요. 폭우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착륙해서 빌을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전체 구조 작전이 30분도 안 걸렸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악천후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제가 감탄하자 박 대령이 말했어요. 저희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항상 훈련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빌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소식이었어요. 왼쪽 다리 골절이 있지만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빌을 병문안 갔을 때 그가 저에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코너스, 한국군이 아니었다면 나는 죽었을 거야. 이런 수준의 구조 능력은 미군에서도 보기 힘들어. 빌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첨단 기술과 완벽한 팀워크, 그리고 무엇보다 동료를 구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하나로 어우러진 구조작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한국군은 단순히 기술력만 뛰어난 게 아니었어요. 빌이 입원한 국군 수도병원을 방문한 순간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 시설부터가 미국의 어떤 대학병원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건 안내 로봇이었습니다. 환자들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면서 목적지까지 안내해주고 있었어요. 심지어 다국어 지원까지 되어서 외국인 환자들도 불편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시설이 군 병원에? 제가 놀라자 안내해준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희는 민간 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빌이 입원한 병실도 마찬가지였어요. 1인실에 최신 의료 장비가 완비되어 있었고 침대도 전동으로 각도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병실에서 인터넷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빌, 기분은 어때? 훨씬 나아졌어. 여기 의료진들이 정말 친절하고 전문적이야. 빌을 담당한 이성호 중령의무과를 만났을 때도 놀라웠습니다. 그는 정형외과 전문의였는데 빌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였어요.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 실력도 상당해 보였습니다. 환자분의 골절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최신 티타늄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고정했고 3개월 정도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 거예요. 치료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이 중령이 의외의 답변을 했어요. 군인 신분이시니까 모든 치료비는 무료입니다. 외국 군인이라도 한미동맹 차원에서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무료라고요? 미국에서라면 이런 수술에 최소 3만 달러는 들 텐데 한국에서는 무료로 해준다는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치료 수준도 미국과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발달한 줄 몰랐습니다. 저희는 국민 모두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도 응급 상황에서는 차별하지 않아요. 병원 내부를 둘러보면서 저는 계속 놀랐습니다. MRI, CT 같은 고가 장비들이 최신형으로 갖춰져 있었고 수술실도 완전 무균 시설로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로봇 수술 시스템까지 도입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어디서 들여온 건가요? 대부분 한국에서 제조한 제품들입니다. 삼성, LG 같은 기업들이 의료 장비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의료진들의 실력도 인상적이었어요. 영어도 유창하게 하고 최신 의료 기술에 대한 지식도 풍부했습니다. 특히 젊은 의사들은 해외 연수 경험도 많아서 국제적인 감각을 갖추고 있었어요. 며칠 후 빌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활 치료도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물리치료사들의 전문성도 뛰어났어요. 정말 미국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어 빌이 한 말에 저도 동감했습니다. 치료 수준은 미국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데 비용은 훨씬 저렴했거든요. 게다가 의료진들의 친절함과 배려심은 미국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한가요? 제가 물어보자 이 중령이 웃으며 답했어요. 환자를 치료하는 게 저희의 사명이니까요.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발전한 게 아니었어요. 환자를 배려하는 마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철학까지 갖춘 완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료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 없이 누구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새로운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파차이 위타야라는 태국군 대위였어요. 태국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웨스트 포인트에서도 연수를 받은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태국에서 온 수파차이입니다. 영어 실력도 뛰어났고 자신감도 넘쳐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뭔가 불만스러운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오는 게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수파차이가 저에게 털어놓은 속마음이었어요. 점심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태국군도 나름 실력이 있는데 굳이 한국에서 배울 게 있을까 싶었거든요. 게다가 동남아시아 국가끼리는 서로를 잘 아는데 한국은 좀 거리감이 있잖아요. 수파차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과 비슷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 동안 경험한 것들을 생각하니 그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었어요. 수파차이, 일단 한국군의 훈련을 직접 봐. 생각이 바뀔 거야.
제 조언대로 수파차이는 한국군 특수부대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첫날부터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군의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이런 과학적인 훈련 방법은 처음 봅니다. 수파차이가 감탄한 건 개인별 맞춤 훈련 프로그램이었어요. 각 병사의 신체 데이터와 특성을 분석해서 최적화된 훈련 메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태국군에서는 모든 병사가 똑같은 훈련을 받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훈련하니까 효율이 훨씬 높네요. 둘째 날에는 한국군의 장비를 직접 체험해 봤어요. K 소총부터 시작해서 각종 첨단 장비들을 사용해 본 수파차이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런 수준의 장비를 한국에서 자체 생산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하고 있어요. 박 대령의 설명을 들은 수파차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동남아시아에서는 대부분 외국산 무기를 수입해서 쓰는데 한국은 독자 기술로 무기를 만들어 수출까지 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던 거죠. 셋째 날, 수파차이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군 작전 계획서를 보고 있던 그가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건 태국을 겨냥한 작전 계획 아닙니까? 수파차이가 흥분해서 말했는데 알고 보니 오해였어요. 그가 본 건 한국이 태국군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김중령이 자세히 설명해주자 수파차이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이 태국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우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한국이 태국군 현대화를 도와준다고요? 네, 한국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와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과는 오랜 우호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날부터 수파차이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한국군에 대한 존경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특히 한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실질적으로 도우려고 한다는 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네요. 단순히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의 발전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수파차이는 그날부터 한국군 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모든 걸 배우려고 노력했고, 한국 장교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태국으로 돌아가면 이 모든 걸 우리 군대에도 적용하고 싶어요. 수파차이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을 원하는 게 아니라 태국군 전체의 발전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날, 수파차이가 저에게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코너스, 한국에서 배운 건 군사기술만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를 배려하는 마음, 함께 발전하려는 철학을 배웠어요. 이게 진정한 리더십이 아닐까요? 그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군사 강국이 아니라 주변국과 함께 성장하려는 성숙한 국가였어요.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자세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한국에서의 2주간 경험을 마치고 각자 본국으로 돌아간 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파차이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태국으로 돌아간 수파차이는 즉시 상부에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군의 훈련 시스템, 첨단 장비,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 중심의 군대 문화에 대해 자세히 기술한 100페이지짜리 보고서였어요. 처음에는 태국군 지휘부도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군이 그렇게 대단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수파차이가 가져온 구체적인 데이터와 영상 자료들을 보고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런 VR 훈련 시스템을 우리도 도입할 수 있을까? 태국군 참모총장이 관심을 보이자 수파차이는 더욱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훈련 효율성, 비용 절감 효과, 그리고 무엇보다 병사들의 안전성까지 모든 면에서 장점이 많다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기존 훈련 방식에 익숙한 고참 장교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전통적인 훈련 방법이 더 효과적이다. 외국 것을 무작정 따라할 필요는 없다. 이런 반대 의견들이 쏟아졌지만 수파차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SNS와 군 내부 강연을 통해 한국에서 배운 내용들을 계속 공유했습니다. 특히 젊은 장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수파차이가 올린 한국군 훈련 영상들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고 많은 장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훈련을 받으면 우리도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 있겠네. 한국군의 인간적인 문화도 인상적이야. 수파차이 주변으로 개혁 의지를 가진 젊은 장교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태국군 현대화 연구회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만나며 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6개월 후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태국 국방부가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VR 훈련 시스템 도입이었습니다. 한국 기업과 합작으로 태국군 전용 VR 훈련 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태국 국방장관의 발표에 수파차이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자신이 한국에서 받은 감동을 태국군 전체가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였으니까요. 한편 저도 미국으로 돌아가서 비슷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특수부대 내에서 한국군의 우수한 시스템들을 벤치마킹하자는 제안을 계속했어요. 한국군의 개인별 맞춤 훈련 시스템을 도입하면 우리 훈련 효율도 크게 향상될 겁니다. 처음에는 미군 지휘부도 회의적이었지만 구체적인 성과 데이터를 보여주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특히 예산 절감 효과와 안전성 향상 부분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1년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국,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한국식 군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심지어 유럽의 몇몇 국가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군의 인간 중심 군대 철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제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였어요. 단순히 기술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병사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한국군의 문화가 세계 각국 군대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수파차이는 이제 태국군의 개혁을 이끄는 핵심 인물이 되었어요. 대령으로 진급하면서 태국군 현대화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군인도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철학을 배웠죠. 수파차이의 말처럼 한국군의 영향력은 단순한 군사기술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국방이 곧 복지라는 한국군의 철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리더 국가가 되었어요. 특히 군사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그 경험을 다른 나라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2주간의 한국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꿨듯이 한국의 영향력은 전 세계 군인들의 인식을 바꾸고 있어요. 이제 한국은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리더가 되었습니다. 군사력으로 위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나누면서 함께 발전하려는 성숙한 리더 말이에요. 그 시작이 바로 저와 수파차이 같은 개인들의 작은 깨달음에서 출발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 마음엔 어떤 울림을 남겼나요? 감동주의보는 앞으로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따뜻한 힘과 특별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그 여정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인간에 대한 배려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까지 갖춘 정말 완전한 군대였습니다. 제가 15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감동을 받은 적은 없었거든요.